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이급 원가회계, 지난 시간까지 재무회계에 대한 것은 우리 이론에 대한 것들 쭉 한번 정리를 해보셨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전산세무이급의 그 원가회계 이론에 대한 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근데 이 원가에 관련된 것들은 지난 전산회계 1급 때 처음 설명했던 원가회계 내용과 거의 흡사하기도 하고요. 크게 많이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에서 했던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세무 2급에서 조금 추가된 항목들만 보기로 하겠는데, 아마 회계 1급 때 공부 제대로 해놓으셨던 분들은 세무 2급도 원가회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구나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다시 복습하는 그 계기가 되고 문제들 좀 더 여유있게 풀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그 설명해드렸던 내용도 제가 회계 1급 때 설명해드렸던 예제 그대로 사용했어요. 왜냐면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명 들을 때는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고요. 다만 그 뒤에 이제 연습 문제나 뭐 기출 문제들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거 갖고서는 세무 2급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뭐 말이 좀 길어진다는 것 이외에는 크게 뭐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그런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다음, 자, 요것도 우리 앞에서 봤던 거죠. 회계 1급 때. 우선 교재 보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으로 한번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원가의 개념, 원가라는 말 뜻 자체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는 공장이 지금 여기 제조업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본사에서도 돈을 쓰고 그다음에 공장에서도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쓰는 목적이 다르다 그랬어요. 제조업에서 공장에서 돈을 쓰는 이유, 공장에서 돈을 쓰는 목적과 본사에서 돈을 쓸 때 돈을 쓰는 목적은, 공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목적이고요. 본사에서는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쓰는 그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은 우리 구체적으로 명칭을 원가라고 부르기로 했고, 본사에서 판매를 위해서 쓰는 돈을 우린 비용이라고 구분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명확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들이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되시면 원가 그러면 제조 공장에서 쓰이는 돈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용 그러면은 본사에서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 쓰는 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원가라는 용어와 비용이라는 용어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가의 개념의 특징이라는 것은, 원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을 원가라고 했고, 원가의 정의는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정상적으로, 비정상이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사용된 그 가치, 돈을 갖다가 우리는 원가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이따 교재에서도 잠깐 보긴 하겠지만, 교재에서는 이 원가의 개념 세 가지를 설명해 놓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키워드만 이렇게 나열해 드린 거예요. 원가라는 것은 뭐다? 만약에 설명에서 물어보게 되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가치, 그게 바로 원가다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봤던 것이 이 1단원에서는 여러분 회계 1급 때 배웠던 것처럼 이 원가의 분류, 제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조업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원가의 분류 방법도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원가를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라는 것들이 있더란 얘기죠. 어,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제가 예전하고 똑같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 원가를 분류한다 그럴 때 발생 형태별로 원가를 분류하는 방법은 재료비, 농업비, 경비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이 소멸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원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소멸원가, 미소멸원가라고 부르는데, 소멸원가는
경제적 효익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냥 우리끼리 설명할 때 경제적 효익, 돈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 소멸됐다. 얘는 매출원가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매출원가는 벌써 상품이 됐던 제품이 벌써 판매가 됐으니 더 이상 경제적 그 효익을 유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소멸원가는 매출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미소멸원가는 기말 재고, 좀 재고 자산을 얘기해요. 재고는 아직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팔린다면 당연히 돈을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미소멸원가라고 하는 것은 재고 자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는 대표적으로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다고 얘기 드렸었죠. 변동비는 제품을 만들 때마다 거기에 비례해서 원가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게 변동비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얘가 대표적인 변동비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잘 기억하시라고 얘기 드렸었죠. 거기에 반해서 고정비, 고정비는 임차료라든지 감가상각비와 같이 임차료는 고정비는 임차료 또는 감가상각비라는 규정이 대표적인 규정이에요. 즉 조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하게 그 비용은 발생하더란 얘기죠. 그런 것을 우리는 고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 행태에 의한 원가 분류 방법 그러면 변동비, 고정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고 또 우리가 뒤에서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변동비, 고정비 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런데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는 변동비, 고정비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대표적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봤더니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말거나 우선 고정비는 발생하고 그 이후에 제품을 생산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형태가 있더래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준 변동비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말이죠. 준 변동비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비용의 형태 중에서 쓰던 안 쓰던 기본 요금 내는 것들 있죠. 그거 거기에다가 사용한 만큼 플러스로 내야 되는 형태를 가진 그런 소비 형태를 갖고 있는 비용들이 바로 준 변동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준 고정비, 준 고정비는 일정한 단계만큼은 금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다가 그 단위가 넘어서게 되면 그 비용이 원가의 금액이 상승하는 형태, 계단식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준 고정비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원가 행태에 의한 원가 분류는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원가 회계 자체 내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우리 용어였었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됐든 간에 원가 행태에 대한 요 시험 문제 보기가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통제 가능성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제 가능성에 의한 분류는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가능 원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이것도 예로 하나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통제 가능 원가, 통제 가능 원가는 여기 관리자가 공장에 있는 관리자가 그 금액을 또는 대상을 왔다 갔다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제 가능 원가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통제 가능 원가 같은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직접 재료비, 즉 거래처에서 우리가 재료를 사갖고 오는데 금액을 아니면 퀄리티를 조정하고 싶다 하면은 다른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통제 가능 원가에 해당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감가상각비, 임차료 얘네들은 통제가 가능할까? 얘는 벌써 한번 계약이 되면 또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값어치가 사용 과정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니다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린 통제 불가능
원가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그 용어만 잘 구분해 놓으시면 구분하기가 좀 수월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 얘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얘도 원가 분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분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 분류 방법이기 때문에. 자, 제품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얼마의 금액이 원가가 발생했는지를 직접 추적할 수 있다. 추적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걔를 직접비라는 용어로 부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추적이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간접비라고 부르기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방법 그렇게 되면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얘 또한 여기 원가 행태에 의한 그 원가 분류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적 가능성에 대한 것도 문제에서 많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얘는 단독적으로 사용된다기보다 보통 이 발생 형태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사용되는 게 주이기 때문에 그 말뜻을 갖다가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조활동에 의한 원가 분류 방법은요. 제조활동, 제조원가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된 돈, 그걸 제조원가라고 그러고, 비제조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것과 상관없이 발생한 원가, 이게 본사에서 발생한 여기 판관비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뜻이 제조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한 돈, 그 다음에 본사는 제조활동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본사에서 발생한 비용은 우리 비제조원가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아까 여기 원가다, 비용이다 이렇게 구분한 맥락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분류는 기회원가, 기회원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즉 기회원가는 의사 결정과 관련이 당연히 있는 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란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를 얘기해요. 얘는 벌써 결정이 미리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는 별관 상관이 없어요.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기회의 원가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금액을 한번 다시 복습만 해볼게요. 기회의 원가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금액이 만원, 그다음에 2만원, 3만원 이렇게 있을 때 이 금액을 내가 선택하면은 예를 들어서 2만원을 선택했다 그러면 선택한 포기된 희생된 두 가지 금액 내가 선택한 것은 2만원이에요. 근데 내가 포기한 금액은 3만원, 2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 금액 중에서 큰 금액 이거를 우리는 기회 원가, 기회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2만원을 선택하지 않고 만원을 3만원을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는 기회 비용, 기업 원가가 바로 얘가 되겠죠. 그죠? 내가 선택하고 희생된 또는 포기한 그 금액으로 봤을 때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기회 원가, 기회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원가는 우리 그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장부가액 나오죠? 그런 것들은 다 벌써 결정이 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메모원가라고 부른답니다. 자, 여기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여기 회계 1급에서도 설명했던 경영의 순환과정, 상기업인 경우에는 완성품을 사다가 그 다음에 판매하면 돼요. 이걸로 끝이지만 여기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사다가 제조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판매 과정을 갖다가 거치게 되더라. 경영의 순환 과정이라고 했지만 우리 처음에 회계 원리 시작할 때 제가 제조기업 그 다음에 상기업 구분할 때 설명해 드렸던 내용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우리 용어들 중에서요.
지금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여기 추적 가능성에 의한 직접비와 그다음에 간접비 얘를 갖다가 발생 형태 요 농업비, 재료비, 경비 요거 합쳐서 매트릭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는 이 가격, 판매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제가 표로 교재에서 나왔던 것들을 설명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다음에 직접 경비 이 세 가지를 합쳐 부르는 명칭이 직접 원가라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했었어요. 직접 원가에다가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 간접자 들어간 걸 몽졸이 세 개 다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제조 간접비였단 말이죠.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다 합친 용어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제조 원가라고 불렀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줄여서 그냥 보편적으로 제조 원가라고 이렇게 많이들 불러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 공장에서 발생되는 원가는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요 항목들이에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다르게 말해서 직접 원가하고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한 것,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에 있는 항목들의 내용들은 다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면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것에 다 나와 있더란 얘기죠. 그리고 그 이외에 판관비, 그다음에 판매 매출원가죠. 판매 원가, 그다음에 이익 등등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판관비하고 제조원가 요거 합쳐서 우리는 판매 원가 또는 총 원가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판매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것을 우린 판매 가격이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지금 투입되는 원재료를 시작해서 이익까지 붙여서 판매하는 판매 가격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판매 가격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급수가 세무 2급이기 때문에 제조 공장에서 판매 가격까지 연결되는 것들을 흐름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나? 바로 이제 여기 요소별로 원가 계산하는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기초적인 거 혹시 앞에서 공부를 못 하셨거나 하는 분을 위해서 이 용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좀 뒤에 계속 사용해 들 용어들이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이런 것들을 용어를 사용할 텐데 이 용어는요 앞에서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회계 1급 때 벌써 다 설명한 것이라서 회계 1급에서 다시 한번 뭐 보완을 필요하다면 복습이 필요하다면 그걸 보기 원하시지만 또 분에 따라서는 찾아보는 것보다 또 여기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용어가 여기서는 회계 원가액에서는 이 용어 구분하는 게 처음에 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 왜 이렇게 용어 쓰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발생 형태별로 원가를 분류했을 때 재료비, 두 번째로는 노무비, 세 번째로는 경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추적 가능성에 의해서 요 용어들을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죠. 여기 직접비, 그다음에 간접비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통해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제품을 만들 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재료비 중에서 그 재료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는 금액일 경우에는 우리는 직접 재료비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얘를 간접 재료비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노무비도 마찬가지로 그 노무비를 제품을 생산했을 때 추적 가능하다 그러면은 직접 노무비 이렇게 쓰기로 했고요.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 노무비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비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이렇게 쓰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원가 계산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기로 했단 말이죠. 여기 직접 재료비는 금액 자체도 제품을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그 여기 항목이란 말이죠. 두 번째 노무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모든 금액을 다 집계를 할 때 우리는 앞으로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집계를 하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모든 금액을 집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해하고요. 이해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 요 파란색으로요. 제가 이렇게 묶어놓은 거, 요 묶어놓은 직접 간접자 들어간 것들 있죠. 간접자 들어간 것들을 다 묶어서 앞으로는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제조 간접비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회사에서 아니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모든 그 원가를 집계할 때 세 가지로만 앞으로 집계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 직접 재료비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세 번째로는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집계를 하게 되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원가를 다 집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가 그래도 중요한지라 또 까먹었을까 싶어서 이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세 가지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사용된 모든 금액을 집계할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집계한다 그랬었는데 이 중에서도 제품을 만들 때 세 가지 중에 없어서는 안 될 거 두 가지만 딱 골라보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골라요. 뭐하고 뭐?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제품을 만들 때 세 가지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 두 가지, 얘가 두 가지를 고르시게 되는데 얘를 부르는 명칭이 용어가 우린 기본 원가 또는 뭐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기초 원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바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셔야지 뒤에 이제 문제가 또는 설명이 또는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직접 노무비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얘 두 가지를 합쳐서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면 가공비, 가공원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라고 부르는데 이건 용어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요거를 모르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대부분 계산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본 원가는 얼마고 가공원가는 또는 가공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어 자체가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의미하는 얘기이고 가공원가는 또는 가공비는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의미하는 겁니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 말 뜻을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또한 기본원가 즉 기초원가하고 가공원가, 가공비하고
공통되는 계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기본원가가 뭔지, 가공원가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질문에 답할 수도 없겠죠. 알면은 상당히 간단한 건데, 기본원가와 가공원가에 공통되는 것은 직접 농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어는 혹시나 세무이급을 공부하시면서 회계 1급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부분들은요, 안 그러면 이거 또 똑같은 과정을 또 설명해야 되잖아. 그죠? 회계 1급하고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무 2급에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처음 시작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회계 1급 시험들 보시면서 준영 씨가 그랬던 것처럼 원가 해보고 나니까 그닥 어렵진 않죠. 근데 처음 배웠을 때는 어땠어요? 회계 1급 배울 때 여기 설명 듣는 부분도 되게 어려웠죠. 근데 하고 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이죠. 근데 시험 또 봤을 때 자기가 그 시험 문제 나온 형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많은 자신감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세무 2급의 원가 계산을 설명 듣는 분들도 좀 더 자세하게 기초가 부족하다 싶으면 회계 1급 과정에서 설명해 드려 놨던 거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에서 알아야 되는 용어 구분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 요거에 있는 다음 파트에서 많이 사용될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회계 1급에서는 원가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보기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아주 빈도가 높은 형태의 용어들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해볼까? 자, 원가에 대한 이해. 혹시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말이에요. 회계 1급 교재하고 세무 2급 교재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게 되면 거의 변동성이 없는 거라는 걸 아마 이해하실 거라는 얘기죠. 자, 원가에 대한 개념 얘기했어요. 제품 생산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소비된 경제적 자원, 요게 바로 원가의 개념이다. 그 원가의 특징을 바로 여기 똑같이 여기 제품의 생산과 관련돼서 정상적인 그 경제 가치의 가치, 경제적 가치, 여기 키워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원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여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것 등등 요 내용에 대해서 요걸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죠. 세무 2급에서는 글자가 좀 더 많아졌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에 원가의 특징, 개념에 대한 걸 어떤 걸 설명하는 건지를 판단하실 수도 있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원가의 분류. 재료비, 노비, 경비. 얘를 갖다가 우리는 예전에 감가상각의 3요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원가의 3요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용된 모든 돈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원가를 분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재료비는 여기 물적 요소다. 노무비는 인적 요소다. 그다음에 경비는 물적 요소도 인적 요소도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린 경비라고 부른다. 회계 1급에서는 얘를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고 세무 2급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눈여겨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내용 자체는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은요. 자, 두 번째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됐느냐 소멸되지 않았느냐, 얘를 갖다가 소멸원가다 미소멸원가다 이렇게 구분을 했고, 소멸원가의 대표적인 거 매출원가고요. 미소멸원가의 대표적인 계정은 재고자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 원가 행태는 항상 회계 1급 때도 제가 얘기해드렸던 강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세무 2급에서도 원가 행태한 분류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가 행태 별표 3개 정도 해놓으시고요. 원가 행태는 기본적으로 변동비하고 또는 변동원가, 고정비, 고정원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해당되는 거 얘가 나와 있죠. 요거를 갖다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변동비에 해당되는 계정들, 고정비에 해당되는 계정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시란 얘기고요. 회계 1급 때 제가 그 그래프로 많이 강조했었던 변동비의 그래프, 그다음에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 요거를 잘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변동비는 총 원가인 경우에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원가가 증가한다. 얘가 비례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총원가 변동비에 대한 총원가 그래프라고 그랬었고, 단위당 원가는 한 개당이라고 그랬었죠. 한 개당 원가는 일정하더라. 그래서 얘가 변동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여기 지난번에 예를 들어 드렸던 예제의 금액도 똑같죠. 단위당 원가 한 개당 원가는 50원씩으로 일정하고, 그다음에 총 원가는 비례해서 증가하더라는 것이고요. 고정원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얘는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프 잘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걔네들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 해당되는 준 변동비와 그 다음에 준 고정비, 이 그래프의 형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준 변동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업도, 즉 제조를 갖다가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일정한 고정비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품을 안 만든다 할지라도 고정비는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제조를 하게 되면서 비례해서 금액이 이렇게 증가하더라.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변동비와 밑에 있는 고정비가 두 개가 합쳐진 형태를 우린 준 변동비라고 부르는데, 얘를 갖다가 다른 용어로 혼합 원가라고도 부르는 용어가 있으니 이런 게 있구나라고 용어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고요. 준변동비에 해당되는 거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전력비, 통신비, 기본요금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기본요금은 쓰던 쓰지 않던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수록 돈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을 우린 준변동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여기 생산관리자의 급여, 여기 예를 들어 주었으니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가능 원가, 여기 직접 재료비가 통제 가능 원가, 임차료라든지 감가상각비는 통제 불가능 원가,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여기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방법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눈다. 그래서 특정 제품과 특정 제품의 제조에 관해서 그 금액을 추적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직접비라고 부르고, 추적이 불가능한 것들은 간접비라고 부른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제조활동과 관련된 거, 제조원가, 그 다음에 비제조원가, 이것도 아까 설명해 드렸죠. 판매활동 관련된 거요.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여기 기회원가하고 매물원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관련돼 있으면 관련원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원가, 그 다음에 혹시 또 중간에 이 차액원가, 선택 가능한 그 의사결정 대안에서의 원가 금액 차이, 그게 차액원가다 부른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구성도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거 용어죠.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합친 거, 전환원가 또는 가공원가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얘는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계산 문제로 나오면 이 표를 알고 있으셔야지 계산하기가 편하실 거란 얘기도 해요. 연습은 회계 1급에서 충분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원의 원가 회계에 대한 용어들부터 한번 정리를 쭉 해드렸어요. 앞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앞에 지금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용어를 못 알아들으면 뒤편에서 설명되는 내용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용어들부터 차근차근 구분 잘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걸 얘기해 드려요. 여기 지금 문제가 세 문제 나와 있죠? 세 문제 나와 있는 거 천천히 한번 확인 예제 풀어 보시고요. 요거 첫 번째 녹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원가 계산과 원가 계산의 흐름 요도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